토트넘은 현재 리그에서 5위를 지키고 있고 프리미어리그는 역대급으로 우승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토트넘도 그 경쟁팀 중 한 팀입니다. 1위 메뉴와 4점 차 같은 7점 차입니다. 물론 토트넘이 리버풀을 이겨야 하는 상황이죠. 혹시나 그렇지 않더라도 앞으로 남은 17경기가 있기 때문에 우승팀이 어느 팀이 될진 예상하기 힘들고요. 토트넘에게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리버풀과 토트넘에서 활약했던 데니 머피는 영국 데일리 메일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서 수년 만에 가장 미친 우승 경쟁이 향후 6경기 안에 결정될 수 있다. 다가올 6경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영국 매체 더 선은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올 시즌 EPL 순위를 공개했는데 맨시티가 최종 우승이고 토트넘은 4위에 오르면서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한다는 예상은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토트넘도 우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니 머피의 말대로 앞으로 리그 6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합니다. 토트넘이 이렇게 우승도 넘볼 수 있는 팀이 되었다는 건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재정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꼽히는 광폭 행보를 보이면서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무리뉴 2년차 매직을 믿어서일까요? 토트넘은 선수 영입에 첼시 다음으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호이베르, 레길론, 도어티를 영입하고 비니시우스 베일을 임대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에 합류한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도 좋은 선수들이 있다면 충분히 우승이 가능하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 레길론의 영입도 토트넘에겐 매우 크나큰 성과입니다. 레길론은 1996년생 마드리드 출신으로 5살 때부터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팀에서 뛰었고 2018-2019 시즌 레알 1군 무대에 출전하기까지 했습니다. 레길론의 능력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당시 브라질 국가대표 출신 마르셀루라는 큰 벽이 존재하면서 레알 마드리드 주전이 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세비야로 임대를 보냈는데 세비야가 유로파 리그 우승을 하는데 크게 일조하였습니다. 레길론은 전형적인 스페인 출신 축구 선수답게 볼 컨트롤과 탈압박이 좋고 활동량, 패스, 양발 활용도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윙백답게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공수 전환도 빠른 매우 유능한 선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토트넘의 고질적인 크로스 문제를 레길론이 해결해주고 과거에 토트넘에서 볼 수 없었던 정확성을 겸한 크로스를 레길론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눈이 시원해졌죠. 손흥민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건 좋은 윙백일수록 어쩌면 당연한 부분일 수 있으니 앞으로 호흡을 더 잘 맞춘다면 세계 최고의 왼쪽 라인이 토트넘일지도 모릅니다. 토트넘은 레길론을 데려오기 위해서 007 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많은 구단들이 레길론의 기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탐을 내고 있었는데 먼저 레알 마드리드도 마르셀루 때문일 뿐 좋은 선수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임대를 보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폴리에서 먼저 제안이 왔었고 영입이 될 뻔하다가 레알 마드리드의 한 가지 조항 때문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이백 조항 삽입 문제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결국 언급하려는 부분도 이 바이백 문제인데요. 레길론은 장점인지 단점인지 레알 마드리드에 묶여있는 선수입니다. 현재로는 레길론이 필요하지 않지만 언제든 다음 순위는 레길론이라고 판단한 것인지 이적을 시킬 때마다 바이백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나폴리 이적이 수포로 돌아간 후 이젠 첼시, 메뉴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첼시는 7회를 영입하면서 철회되고 레길론이 메뉴를 가길 원했고 실제로 이적이 되려고 하는 순간 역시나 메뉴에서도 바이백 조항 문제가 있었고 그 사이 토트넘은 베일과 레길론을 동시에 영입하는 딜을 감행했습니다. 먼저 베일 주급을 50%를 지원받은 1년 임대를 추진했고 레길론은 2년간 바이백 조항 약 4천만 파운드를 삽입하는 조건으로 2,500만 파운드에 영입을 하였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장본인이 무리뉴라고 합니다. 무리뉴 감독이 레길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토트넘으로 마음을 굳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죠. 과거에 퍼거슨 감독도 박지성에게 연락을 직접 했었으니까요. 감독이 직접 통화까지 했다는 건 어느 정도 주전 보장과 다름없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었죠. 그리고 그동안 토트넘 윙백이었던 데니 로즈의
등번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우승컵을 들어본 선수가 한 명 더 추가되면서 우승 멘탈리티가 더 강력해졌습니다. 레길론은 실제로 24경기에서 5개 어시스트를 올렸고 득점도 성공하면서 토트넘이 선두 싸움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강한 이유 중 하나도 윙백들의 월드클래스급 활약인데 최소한 토트넘의 왼쪽도 로버트슨, 마네와 버금가는 레길론, 손흥민이 된 것입니다. 무리뉴 감독 우승 프로젝트 퍼즐에 놓여있는 이 레길론인데 이 친구가 스페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언제나 나는 레알이 내게 모든 것을 준 클럽이라고 말한다. 그곳은 항상 나의 집이었다. 언제 돌아올 것인지는 나한테 달려있지 않다. 현재 집중하고 있지만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입단한 지 2달도 안 돼서 한 인터뷰였습니다. 토트넘 팬들도 많이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 바꿔보면 충분히 그런 마음은 품을 수 있죠. 그의 국적이 스페인인데다 그의 고향이 마드리드고 여자친구도 스페인에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꼭 뛰고 싶은 구단인 만큼 토트넘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가치가 높은 구단이니까요. 레길론이 레알 마드리드를 떠나야 했던 이유는 지단 감독 때문이었습니다. 지단 감독에게 레길론이 성에 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면서 지단 경질론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 최근 구강컵 32강에서 10명이 뛴 3부 리그 알코야노에게 충격적인 1대2로 패배해버렸고 이미 승격팀과 챔피언스리그 최약체 팀에게도 패배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리그 1위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내준 채 무관으로 끝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스페인 전문가 기엔 발라그는 이번 여름까지는 레알 마드리드 지휘봉을 잡을 것이다 하지만 코파 델레이 탈락은 레알 마드리드 역사상 창피한 결과다. 시즌이 끝난 뒤에 큰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를 인용해서 BBC는 지단 감독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조명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세계적인 구단은 급한 불 끄듯이 운영하진 않죠. 이미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으로 레알 마드리드도 재정적 타격을 입으면서 월드클래스 선수들 영입도 쉽지 않고 정말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페인 매체 스포르트는 레알 마드리드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4천만 파운드 이적료로 레길론에 대한 바이백 조항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지금 치르고 있는 시즌 중에 레길론이 다시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레길론보다 더 좋은 선수들이 있겠지만 그런 선수들은 몸값부터 주급도 상당하기 때문에 토트넘으로서는 자칫 큰 타격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길론은 주급이 5천만원 정도입니다. 알리의 3분의 1 수준이죠. 레길론의 효과가 이번 시즌까지일지 모르니 제대로 사고를 쳐야겠죠. 시간이 흐를수록 토트넘에게는 좋은 분위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자체를 좋아할 순 없지만 그 팀의 전력이 약해진다는 건 큰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리버풀은 이미 7경기에서 1승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부진하고 핸더슨의 공백이 큰 상황이고 반다이크도 아직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맨시티는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약 6주간 빠진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 메뉴와 리버풀의 빅매치에서 메뉴의 주포 래쉬포드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우승도 노리고 있는 레스터 시티도 가장 핵심적인 선수인 제이미 바디가 골반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토트넘도 부상 선수들이 있지만 지난 시즌 케인 이탈과 손흥민 이탈까지 감안하면 지금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 더블 스쿼드가 가능한 전력인 만큼 이 살인적인 스케줄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머피가 예상한 앞으로 6경기에서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토트넘의 2월 7경기 일정을 보면요. 리버풀, 브라이튼, 첼시, 웨스트브롬, 맨시티, 웨스트햄, 번리와의 경기입니다. 강팀 3팀과 약팀 4팀인데요. 토트넘이 제대로 사고 한번 쳤으면 좋겠네요. 토트넘은 항상 수비와 공격을 전개하는 미드필더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은돈벨레가 제대로 살아났고 곧 로셀스도 돌아오게 되고 겨울 이적 시장 때 제대로 된 수비만 보강해준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토트넘 화이팅입니다.